자,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 먼저 화를 내기 전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빼앗겨서 이토록 화가 나는가? 그것이 정말 내 것인가?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분노에 대해서 살짝 짚어드리고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빼앗겼다고 느끼면, 침범당했다고 느끼면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는 것, 타인에게 당신이 내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분노입니다. 근데 분노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막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는 충분히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타인에게 당신이 지금 내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 그게 바로 분노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공원에 막 갔어. 유원지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꽃밭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요원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는 들어오시면 안 되십니다.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분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토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거야. 저 사람이 마침 자존감도 낮으니까 내 말 아주 많이 잘 들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막 꼬투리 잡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는 어디까지나 내 것을 지키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넘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할 때 내게 아닌 거에 대해서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타인한테 화를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순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내면 안 되는 순간은요, 타인의 삶에 관련된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과몰입해서 감나라 배나라하고 화내는 경우, 대표적으로 자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 내 연인이 내가 하란 대로 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손해보거나 이득을 보는 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몰입을 해서 대신 화를 내는 경우, 화를 내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머리를 부여잡으면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너가 인생을 이딴 식으로 살면 너의 인생은 개판이 날 거야. 그럼 네가 힘들어지지? 그러면 나는 네가 불행한 모습을 봐야 될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리고 너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야. 넌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동생아, 이 누나가, 이 언니가 더 빡치기 전에 내 말을 들으렴. 이 타인의 삶이 똥탕으로 굴러갔어. 또는 엄청 잘 됐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정이 아니에요. 과몰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사랑하는 그 누구여도 책임 못 집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화나고 심각한 거 알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일단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안 되는데? 24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매일 매 순간 웃어?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이뤄도 매일 매 순간 24시간 내내 웃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좀 어딘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면서 성장을 해요. 불편함을 느끼고, 가지고, 결핍을 느끼고, 채우고. 이러면서 사이클 도는데 어떻게 24시간 행복하냐? 일단 24시간 나도 못 행복하고 남이 24시간 행복하게 만드는 꼴도 못 봐요, 여러분들은. 근데 타인이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조정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취를 이뤄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방식대로, 타인의 가치관대로, 그 사람만의 방식대로 이 삶을 체험하고 탐험하고 성취를 이뤄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볼품없거나 뭐 저딴 걸 가지고 열심히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도 없거니와 그건 오지랖이다. 그래서 타인의 삶에 중대한 문제라고 나한테 중대하지 않다. 그건 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대로 인생을 펼쳐나가고, 심지어는 망칠 자유도 있고, 똥인지 된장인지 똥을 한 바가지 먹어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지인으로서, 가까운 이로서 그거는 된장이 아니라 똥인데 한 바가지는 좀 그러니까 한 숟갈만 먹는 게 어때? 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한 바가지가 뭐야, 나는 한 트럭을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몇 번 말리다가 손을 놓고, 그래, 너의 인생이니까 너의 선택을 존중해줄게.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순간 두 번째는요,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느낌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타인이 나를 싫어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 안 됩니다. 타인이 나를 무시해. 그래서 화내고 막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타인의 어떠한 종류의 감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타인의 이 내부적인 영역을 함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실제와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판도라님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방관해야 되나요? 그럼 설득을 하셔야죠. 분노는 여러분들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고 설득은 타인의 영역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한테도 좋을걸요? 그거는 타인의 영역을 나의 외교술로 변화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인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설득의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분노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면 얻어낼 수도 없거니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순간은요, 타인과 내가 함께 해야지만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를 낼 때 화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랑 지혜롭고 현명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저 사람이 자꾸 협조를 안 해주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굴어서 너무 짜증나. 우리도 저 TV에 나오는 연인처럼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매너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기대와 욕심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감정학교 욕심 특강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들으셨다면 복습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모든 기대치에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대가를 여러분들 혼자서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기대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것이다? 아닙니다. 이 타인과 여러분들 사이에 걸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기대치라는 거 인지를 하시면서 당연하게 내 거인 것처럼 요구하면서 화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순간은요, 나의 기대에 타인이 협력해주지 않을 때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래. 나는 이런 연인을 원했어. 이런 친구를 원했어. 나는 사람이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어떠한 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상대방이 부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에 타인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영역을 보호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걸 이미 내 거라고 착각해서 빼앗겼다라고 느껴서 화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여러분들은 그걸 가진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기대하면서 가졌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나더라도 타인 앞에 분출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뭐가 빼앗겼다라고 느끼는 거지? 어떤 기대가 무너진 거지? 그 기대가 타인의 협조가 필요한 기대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온전히 타인이 협조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기대는 아니었는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화낼 만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자중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꼭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모든 순간에 화를 안 내버리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이 아주 순간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은 하면서 화를 낼 타이밍을 못 잡고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화를 내도 마땅해 라고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 그 돌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미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화내야 되는지 달달달달 연습을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화내야 되는 순간은 사실 다양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몇 가지 타입들로 정해져 있고 가족들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분히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을 겪었을 때 충분히 매뉴얼을 짜놓고 그 다음 상황을 방지하는 식으로 미리 대비를 해놓고 달달달달 외워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반드시 화를 내야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